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0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지난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8월 29일이면 아무 날도 아니잖아요? 네, 보통 잘 모르실 텐데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또 그날 이렇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은 흔히 경술국치라고 하죠.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 확실하게 했던 그날이 이제 8월 29일인데, 그래서 국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날부터 그러면은 식민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을사조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강탈을 일제가.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병합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일제가 이제 조선의 뭐 대한제국이라 할 수 있는데, 외교권을 강탈했던 그 조약이라면, 8월 29일을 뭐, 일한 병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한일 뭐 병탄 뭐 병합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 한일 합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좀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뭐 요새 한일 병합, 뭐 일한 병탄 뭐 이런 표현도 쓰기. 일한은 일본에서 쓰는 말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주어상으로 따지면은 일한이 더 맞는 말이라고. 일본이 한국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표현이 좀 복잡하면 그냥 경술국치 또는 국치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을사조약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을사 뭐 조약이냐 늑약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사실 을사조약보다 더 심한 게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일 합병. 네, 아마 좀 부끄러운 역사다 이래서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울사조약도 기억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더 사실은 이제 진짜 식민지가 딱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저도 그건 약간 의문인데 이런 역사를 잘 기억을 해야 또 우리가 반성도 잘하고 교훈을 잘 찾아가지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8월 29일 얘기를 한 이유는 이 경술국치가 이제 105년이 됐지 않습니까? 105년이 올해 105년이 됐는데 이날을 맞이해서 북한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 왜곡과 관련한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좀 큰 궁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열렸고 북한의 사회과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 등의 이제 사회과학 교육 부문의 교원과 연구원 그리고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표단이 왔다고 해요. 한 7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그 대표단들이 와서 이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 뭐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일본의 과거 범죄와 침략 역사 왜곡의 진 목적, 뭐 진짜 목적이란 뜻이겠죠. 특대형의 이 여성 인권 유린 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 행위, 우리나라 표준 시간을 말살하고 일본 표준 시간을 강요한 일제 강도적 죄행, 뭐 이런 논문들 이외에도 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이 한국에서 하는 논문, 발표한 논문과 좀 비교했을 때 좀 더 직설적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파렴치한, 네, 뭐 이런 표현. 강도적 죄행. 네, 뭐 이런 표현 보통 이제 국내 논문에서는 잘 안 쓰죠? 논문에서 잘 안 쓰는데 이런 논문 제목을 보면서 좀 더 직설적이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논문들 하면서 참가자들이 일본이 저질렀던 뭐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뭐죠? 을미사변은 흔히 이제 명성황후라고 하기도 하고 좀 이제 민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시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조선인 대학살 만행 이거는 뭐 간도 학살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학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서 난징 대학살은 중국에서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와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얘기들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난징 대학살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 기간에 무려 840만 명을 강제 연행을 했고 20만 명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침략 범죄는 전대미문의 특대형 범죄이며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강탈의 역사다. 이렇게 강하게 일본을 비판을 했습니다. 와,
840만 명이면 그때 우리 인구로 치면 뭐 진짜 절반 이상? 네, 싹쓸이 해갔네요. 절반 이상 뭐 이런 정도로 정말 악독하게 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해서는 일본이 조선민족에 끼친 막대한 인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 아직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뭐 조선 인민을 비롯해서 아시아 인민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일본의 그 행보들을 보면서 또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이런 이제 그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과거 청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신문에서는 29일의 노동신문에서는 어지러운 과거 역사의 종집을 찍어야 한다 이런 글을 발표를 하면서 과거 청산 문제는 단순히 북일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된 예민한 정치적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역사 문제를 회피를 하는 것이 최근 군국주의적인 성향을 강화하고 뭐 아시아 재침략을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런 그 논설을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일에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일제가 강제로 추진했던 한일병합조약이 그 대한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고종이죠. 고종이 비준을 받지 못한 협자문서, 날조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그 내용을 방송을 했고요. 일본의 과거 청산을 촉구하는 방송도 동시에 내보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조약이 있는 문서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북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종 황제가 비준을 해야 되는데 비준을 사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최근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일본의 과거 청산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에는 을미사변 12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의 역사학 학회에서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제 만고 대제를 준열히 폭로 단죄한다. 아주 강력한 제목이죠. 이런 제목의 비망록을 작성을 했고요. 8월 24일에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70주기를 맞이해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우키시마호 얘기는 저번에 우리 지난번에 다루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이 요즘 워낙 군국주의 바람을 많이 불고 있어가지고 요즘 또 일본에서 시위도 많이 하대요. 그것 때문에. 네. 아베 물러나라 막 이런 12만 명이 12만 명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거의 이제 한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일본도 차벽을 쌓아가지고 그 시위대를 막고. 근데 한국 같았으면 그 차벽 이미 넘었을 것 같다라는 차벽만 딱 봤을 때는. 거긴 아마 이제 처음이니까 당황했겠죠. 이거 뭐지? 이런 바리케이트도 있구나. 아, 네. 뭐 한국이었으면 이미 넘어갔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본이는 군국주의 움직임이 거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한편으로 이제 일본 군국주의를 좀 속도를 늦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오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경술국치 105년을 맞이해서 일본의 침략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학술 토론을 북한에서 개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